안녕하세요. 2월 17일 목요일 밤 10시 55분입니다. 오늘의 오프닝은 제가 솔라나 기반의 레이디움 덱스 그래소에서 그 팜 하는 거를 오프닝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 또 실험적으로 새로운 걸 해봤기 때문에 어, 기존에 얼마 전에 그 레이듐하고 솔라나하고 LP 토큰을 만들어서 제가 여기 스테이킹을 했거든요. 스테이킹을 해가지고 오늘 0.5개인가요? 0.5개 정도를 하베스트 눌러가지고 그걸 스테이킹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수수료는 좀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려고 이것저것 막 해보겠습니다. 금액도 뭐 아주 소량입니다. 뭐 이게 0.52, 한 8개인데 이게 지금 얼마 하냐면요. 레이디움이 지금 3.54달러이기 때문에 아주 미미합니다. 예, 미미한 게 0.5 몇 개니까 뭐 1. 한 8달러? 1.8달러 가지고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얼마 전에 좀 전에 한 건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한 이율 19.19%로 이렇게 이자가 붙는다.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것저것 좀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아까 이제 빵이 됐었는데 조금 이제 4일 이후까지 늘어났죠. 이 아까 빵이었는데 하베스트 일종의 클레임을 해서 아까 해서 다시 스테이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두 개가 이제 자라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좀 숫자가 커진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뭐 또 지인이 또 이걸 배운다고 집에 와가지고 제가 연습 삼아 한번 어, 샘플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주식시장은 뭐 초반에는 좋았다가 오후 1시쯤인가요? 오후 2시쯤인지 정확한 시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뭐 무슨 언론 보도가 나왔죠. 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국경 지역에 분쟁 지역에다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다. 뭐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잘 나가던 코스닥이 갑자기 마이너스 1.8%까지 떨어져 가지고 근데 그걸 회복하지 못했죠. 상당히 초반에는, 흐름이 좋았었는데, 이 지금 그런 소식 때문에, 어쨌든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도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유럽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달라진 게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안불안한, 장세가 계속 어제는 참 좋았는데 4점 몇 프로 넘게 올랐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약간 좀 국제 정세가 다시 불안불안해지면서 뭐라고 할까, 좀 시원하게 좀 더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또 우리나라장 금요일인데 어떻게 또 움직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해서 주식들이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항공주도 많이 올랐고, 여행주도 많이 올랐고, 특히 화장품주도 많이 올랐고,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쨌든 지난 간밤에 로블록스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가서 로블록스는 엄청 폭락을 했고 우리나라도 메타버스 이런 게 모르겠어요. 향후 방향성은 정해져 있지만 그게 꾸준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에는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중간중간에 부침이 있겠죠.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은 조금 있다가 보기로 하고요. 오늘 첫 번째로 볼 거는 솔루스 첨단 소재인데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갖고 오늘 아침에만 해도 흐름폭이 좋았는데 그 상승분을 다 반납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솔루스 첨단 소재 실적은 좀 엄청 안 좋게 나왔거든요. 엄청 안 좋게 나왔는데 어제 그 시간에 상한가 간 게, 여기 신문 기사에서도 보시지만, 테슬라에다 동박을 뭐 납품한다. 그런 뉴스가 나옴으로써 이제 오늘 세게 갔습니다. 초반에 7만 원 넘게 갔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테슬라 자체 배터리 공장 전지박, 동박을 납품한다. 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7만 원 넘게 갔어요. 어제 시간에 상한가에서, 시간에 상한가로 마감됐고, 그리고 오늘 초반까지만 해도 뭐라고 할까, 시간에, 시간에 생각할까, 초반에 7만 원 넘게 갔다가
고스란히 그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61,600원. 예. 오늘 상당히 뭐 거래량도 엄청나고 RSI도 지금 30분 봉으로 보고 있는데 뭐 RSI도 뭐 90까지 순간적으로 치솟았죠. 실적은 사실 좀 실망스럽게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아주 공격적인 그 정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할까 향후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솔루스 첨단 소재 4분기 그 어닝 레포트라고 해서 그게 이제 IR9에 가보면 나옵니다. 이게 영문판으로 돼 있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실적 발표한 자료를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은 사실 좀 실망스러워요. 실망스럽긴 한데 향후 공격적인 시술 투자 때문에 향후 아마 점진적으로 많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점진적으로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은 이제 한국에 있는 OLED하고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헝가리의 동박, 그다음에 룩셈부르크의 동박,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캐나다의 다 동박이죠. 아주 진짜 공격적으로 시설 투자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을 이게 실적인지는 이게 뭐 BSIS로 되었고 하여튼 실적은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고요. 실적은 4분기 실적, 작년 실적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테슬라에다가 동박 납품한다는 그 뉴스 때문에 상당히 오늘 시세를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그 상승폭을 거의 반납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그 기옥시아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하는 일본에 있는 반도체 회사가 반도체가 오염돼서 그게 아마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수요는 견조한데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그 어떤 예상이 있잖아요. 그 기옥시아 웨스턴 디지털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 쪽으로는 뭐 점유율이 한 30%로 삼성전자 다음에 2위라고 하던데 2위 공급자가 그런 오염에 의해서 그 공급량이 줄어든다고 하면 가격은 오를 거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돼 그런 이유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가 좀 견조합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즘 최근에 그나마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견조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뭐라고 할까 한 15만 원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하이닉스 메모리 가격이 지금 뭐 반등한다고 하면은 15만 원 가야 하지 않을까? 15만 원이 최고치네요. 예, 이 정도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하이닉스. 물론 이제 그 파운드리 사업에 삼성전자도 좋아질 거라고 보지만 DB 하이텍도 좋게 보고요. DB 하이텍도 뭐 어제 그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엄청나게 급락했잖아요. 뭐 한미 반도체도 급락했고 DB 하이텍은 실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1조 2천억이 넘는데 아무튼 반도체는 여전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조정받을 때마다 꾸준히 사모으셔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 PSK 보셨죠? PSK 실적도 엄청 좋았고 어제도 많이 올랐지만 오늘도 49,000원이 좀 못 갔나요? 어쨌든 54,000원이 최고치인데 54,000원까지도 실적이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어쨌든 최고치는 뭐 올해나 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래 대금 순위에 지금 PSK가 안 보이네요. 그 정도면은 보일 법도 한데 안 보입니다. 오늘도 제법 상승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제가 PSK를 좀 꾸준히 사 모으고 있는 중이고 어쨌든 가격이 오르면 계속 현금 마련 차원에서 5만 원 넘어가면 팔 생각인데 이 지금 순위 없네요. 그 대신에 PSK 홀딩스도 좋습니다. PSK 홀딩스도 좋고 PSK도 좋고 아무튼 실적은 제가 어제 그제 영상 만들 때 한번 보여드린 것 같고 PSK 홀딩스도 오늘 세게 갔고 PSK도 오늘 저 49,000원까지 간 걸로 제가 봤는데 49,000원까지 갔을 겁니다. 어쨌든 PSK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PR 스트립 장비 글로벌 1위, 그 다음에 베벨 에처 장비 국산화, 그리고 미국 시장에 그 뭐 반도체 장비 4대장이라고 있잖아요. 그 EUV 노광 장비 ASML,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KLA,
그 다음에 도쿄 일렉트론 이렇게 이제 반도체 장비 4대장이라고 하는데 물론 각 그 반도체 전공정이 8대 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테스트 패키징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10공정이라고 한다고 하면 전공정이 8공정인데 뭐 정착, 노광 뭐 많잖아요. 뭐 그 중에서도 미국의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자기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유일하게 이제 이 1위인 업체가 PSK라는 겁니다. PR 스트립 장비 글로벌 1위. 그래서 PSK는 물론 변동폭이 큽니다. 차트상으로도 보시면 그때 뭐 4만 원 밑으로도 한번 깨진 적이 있었고요. 변동폭이 큰데 어쨌든 믿고 기다리면 그 보답을 해준다는 겁니다. PSK 같은 경우에는 예, 저도 오랫동안 이거 뭐 거래를 했기 때문에 4만 원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예, 3만 3천 원까지 떨어졌죠. 3만 3천 원까지 작년 뭐 10월 6일 기록했는데 이게 5만 4,400원까지 가잖아요. 이게 다 실적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쭉 떨어졌죠. 떨어지고 4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죠. 4만 얼마 전에 4만 1,000원대까지 떨어졌죠. 4만 1,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4만 2천원, 4만 2천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4만 오늘 9천원까지 9천원까지 찍고 지금 하고 그다음에 실적이 워낙 잘 나오니까 증권사들한테 좋은 보고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특징주로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최대 실적 PSK 해외 반도체 고객사 매출 증가 해가지고 이렇게 증권사 보고서가 바로 나오죠. 실적 발표하고 난 뒤에 그제 실적 발표했나요? 그 보면은 지금 PSK 매출액이 재작년, 그러니까 2020년 대비 67% 증가, 4,445. 영업이익은 214% 줄어나 991억. 예. 그리고 4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매출은 1,224억, 영업이익은 994% 늘어난 188억. 엄청나잖아요. 예. 2020년 올해도 계속될 거다. 왜냐하면 반도체 팹을 글로벌하게 29개를 짓기 때문에 24년도 가동할 팹들이죠. 그러면은 22년, 23년도까지 반도체 장비줄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조정 나오면 꾸준히 지금 가격대는 사실 뭐라고 할까요? 이제 최고가 대비 한 11.6%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뭐 올라가기는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크게 먹을 수 있는 볼륨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때 샀다라고 하면은 주당 10,000원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샀다. 주당 10,000원이면은 뭐 크게 수익을 본다면 한 25% 정도, 25% 정도를 볼 수 있는 거죠. 어, 이런 종목들을 꾸준히 관심 가지고 보시라. 예.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도 보면 오늘 실적 발표해서 좋았던 그 해운주 HMM도 오늘 뭐 전 28,100원까지 올랐죠.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장만 좋다고 하면 3만 원도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너무 실적이 좋고 피크아웃이 올해는 적용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물동량이 늘어날 거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아직까지도 견조하기 때문에 근데 대신 BDI 지수는 조금 어 변동폭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에 10월 달인가요? 5천까지 넘어갔다가 지금 뭐 2천 아래로도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벌크선들 페노션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약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TK 케미칼이 실적 발표를 매수 했는지 제가 기억이 주문이 안 나는데 체결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해운주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실적 좋은 종목들이 오늘 조금 흔들리는 장에서도 실적 좋은 종목들이 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고요. EM텍과 이렌텍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전자담배요. 전자담배 관련해서 좀 올려보시고 심텍 홀딩스, 심텍 그리고 제우스 제가 얼마 전에 또 말씀드렸죠. 제우스도 실적이 잘 나왔다고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제우스도 한번 보시죠.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온 업체들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좀 알아볼 거는 경인양행입니다. 경인양행 실적 발표한 경인양행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사실 일단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경인양행이 물론 뭐 5,600원에서 지금 6,300원 정도 올라왔는데 최고치가 한 7,460원. 한때 뭐 저기 일본에서 2019년도인가요? 2019년도인가? 그 반도체 그 소재 수출 금지 이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들인가요? 뭐 국회의원들 민주당인가 그게 이 경인양인도 한번 방문했었죠. 뭐 어쨌든 뭐 이슈화 되면은 중소기업 이런 거 정해가지고 한 번씩 방문하던데 경인양인도 꾸준합니다. 옛날에 사카린으로 유명한 회사이지만 지금은 전자재료 그런 걸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배당은 작년 20년 기준 50원에서 21년 기준 60원을 냈고 741% 예, 741% 증가했다고 나오죠. 예, 지금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20년에 33억인데 21년에 283억. 매출은 뭐 22.5% 했지만 영업이익은 741%. 그 다음에 순이익은 흑자 전환. 그래서 이걸 또 제가 엑셀 파일에 정리한 게 있습니다. 경인양행 보시면은 지금 이제 약간 연도별 이제 실적을 보여드린 거고 분기 21년도 4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4분기가 가장 많이 나왔죠. 예, 매출이 1115, 그다음 영업이익 117억. 예, 이 4분기마다 역대 최고치죠. 예, 21년도만 보더라도 그리고 순이익이 78억 정도 나왔고 이게 오늘 종가가 6,330원이고 발행 주식하고 이걸 곱하면 시가총액이 2,631억 한 8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시가총액 나누기 이 순이익을 하면 PR이잖아요. 예, 9.67배 나오고요. PSR은 1과 3이 보통인데 1보다 낮아요. 예. 시가총액 나누기 매출액이거든요. 1보다 낮다는 거예요. 0.65. 엄청 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보통 뭐 IT 소재 뭐 이런 업체들은 보통 10배 정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실적이 괜찮으니까 장 분위기만 좋다고 하면은 7천원도 넘어가야 된다. 7천원도 넘어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야 PR이 한 10배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적을 볼 업체는 코이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실적으로 보는 5G의 주가 전망 뭐 이런 걸 좀 해봤는데 RFHIC 실적도 괜찮았고 솔리드 실적은 더 좋았고 4분기에요. 그다음에 이노와이리어스도 실적이 괜찮았죠. 예. 그런데 오늘 또 코이버가 그때 제가 코이버를 잠깐 이야기하면서 조금 실수를 했는데 솔리드 실적을 그러니까 엑셀시트에서 복사를 하다 보니까 수정이 안 된 상태로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제가 타이틀에다가 코이버는 실적 발표 안 했다라고 타이틀을 수정을 했는데 어쨌든 오늘 코이버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시가총액이 뭐 700 몇십억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기업인데 제가 왜 이걸 보냐면요. 계속 5G 관련된 종목들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이 너무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적으로 본 5G 이게 이제 바닥치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이 발표하는 그 5G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너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5G주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 최근에도 이렇게 변동폭이 심했습니다. 코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지금 800, 한 400, 8,400원, 8,350원 뭐까지 가다가 지금 윗골을 좀 달았는데 변동폭이 좀 최근에도 엄청 심하네요. 이게 5G가 이게 사실 뭐 양치기 소년처럼 이게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게 여전히 이 사람들의 심리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으로 한번 뭐 확인해 보면서 매매를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계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일단 고이버 실적 보면 전년 동기에 비해서 보십시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잘 나왔어요. 매출은 5.9%밖에 증가 안 했지만 그리고 이제 배당도 70원 했고 실적은 이렇게 나와서 5G 관련된 주가들이 실적이 나쁘지 않게 잘 나온다. 그래서 5G 종목에 대해서 좀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까 거기서 뭐 요약을 했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공시한 거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거. 이걸 다시 제가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실적을 제가 엑셀 파일로 정리를 했는데 21년도에 이렇게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20년도에 비해서도 잘 나왔지만 이렇게 증가를 했지만 좀 전에 봤듯이 그다음에 4분기 21년도에 분기만을 보더라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4분기 실적이 매출만 해도 4분기에 425억이 나와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67억이 나오고 순이익이 77억이 나온단 말이에요.
직전 분기까지는 마이너스였는데 이게 너무 실적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4분기에 지금 4분기에 뭐 몰아서 발주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이보도 5G 관련된 광섬유 관련된 건데 어쨌든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지금 실적 나온 거에서 PER이 9.25배 시가총액은 오늘 가격으로 주가 8,060원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이 790억 정도고 PER이 9.25, PSR이 1도 안 됩니다. 0.92.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5G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는 진짜 믿어도 되나 바닥이다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적으로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도 어제 봤다시피 실적 물론 이제 순이익은 발표 안 해가지고 모르지만 어쨌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4분기에 잘 나왔다는 거예요. 350억 영업이익도 95억 잘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도와 비교해서도 그렇게 매출은 좀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감소했지만 선방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4분기에 너무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겁니다. 1, 2, 3분기에는 별로였는데 예. 그래서 솔리드도 그렇잖아요. 솔리드도 지금 4분기에 너무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예요. 실적이.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믿어도 되나 5G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 그래서 RFHIC나 KMW나 그런 걸 좀 사모아 가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솔리드도 보고 실적이 잘 나오니까 보고서에서 네트워크 장비 중에 탑이다. 이노와이러스가 실적이 잘 나오니까 이노와이러스가 또 탑이다. 스몰셀, 이노와이러스 스몰셀. 뭐 그래서 좀 물론 실적 장을 발표 안 하는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KMW라든가 다른 뭐 HFR이라든가 이런 실적을 오이솔루션이라든가 실적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종목들마저도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면 정말 5G는 바닥을 친 게 아닌가. 그래서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제 내리에 이런 실적들을 보고 그래서 그건 좀 더 남은 기업들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KMW가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나 모르겠는데 KMW 실적도 보고 HFR, 오이솔루션 이런 실적들을 보면서 이제 한번 진짜 5G 주를 투자를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중국에서 CBDC 테스트를 많이 했잖아요. 센젠 도시에서 테스트하고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 활성화를 해서 하루에 20억 위안씩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도 CBDC 한다고 그러고 제가 볼 때는 CBDC 관련된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그라운드X, 그 카카오자에서 그라운드X가 시범 사업자로 선정돼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어떤 기업들이 이 수혜를 입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저는 뭐, 상상은 안 되는데, 이미지로 다가오진 않은 뭐 한네트라든가 뭐 KCT라든가 KCS라든가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다가오지 않아가지고 저는 차라리 CBDC 하면 코인 관련된 게 더 땡기는데 개인적으로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뉴욕 증권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IC라는 회사의 지금 자회사 벡트가 그런 수혜를 입지 않을까. 미국 CBDC는 얼마 전에 보고서도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어제만 해도 9달러 넘게 갔다가 떨어졌지만 지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7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 어쨌든 그런 거 조정받을 때 좀 모아가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CBDC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하지만 코인 관련돼서 가상화폐 관련돼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20년도, 21년도 빅 아이디어에서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계속 성장할 거다. 그리고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라든가 은행들이라든가 커스티디, 위탁, 수탁 뭐 그런 서비스 다 뛰어들고 있고 고액 자산가들 대상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 호재성 뉴스들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 가격이 뭐 이전 그 작년 11월 최고치를 찍고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올라갈 여지가 많다라는 거죠. 조정은 받겠지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화장품주가 좀 세게 갔죠. 리오프닝 관련해서. 근데 뭐 계절 독감으로 완전하게 위드 코로나로 가야겠죠. 우리나라도 내일 방역 체계 좀뭐 어떻게 나올지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면 이제 뭐 완화해야 되지 않나. 외국들도 지금 뭐 완화하고 있는 추세고 하기 때문에 완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자영업자들도 살아야 되겠고 뭐 지금 이게 중증으로 번지지는 않잖아요. 지금 뭐
주변에도 지금 많이 확진자가 나오긴 한데, 지금 뭐 10만 명 거의 터치하는데, 사실 뭐 거의 감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뭐 중증으로 가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방역 체계를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CBDC 관련된 이야기 했고, 아까 솔루스 첨단 소재 관련해서 2차 전지도 좋고,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 발표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지금 공, 준비를 많이 못해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화장품주, 그 다음에 항공주, 여행주, 이런 게 리오프닝 관련해서 많이 올랐고, 미국에서는 에어비앤비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죠. 예, 에어비앤비 실적이 아주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덩달아서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호텔, 면세점, 면세점 한도도 없어졌다고 하죠. 폐지한다고 하고. 그래서 리오프닝이 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많이 올랐죠, 사실. 많이 항공주도 좀 많이 올랐고 이미. 예. 그래서 좀 조정받을 때 어쨌든 갈 거라고 생각하면 조정받을 때 좀 사모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그 UAM에서 관련돼서 좀 소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뭐 일본의 제2의 항공사 재팬 에어라인 잘 말고 아나하고 파트너십 맺었고, 우리나라 SK텔레콤하고도 파트너십을 맺어서 에어택시 사업하겠다, 뭐 이런 게 조비하고 맺었다고 하는데, 조비도 여러분 미국에서 관심 있으면 관심 가지시고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주 쌉니다, 조비. 그리고 조비 그 창업자가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네, 좀 개인적으로 저도 좀 알아봤는데 대단한 사람이고, 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럴 때 한번 뭐 떨어질 때 그런데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사보시는 건 어떨까? 제가 미국 주식은 벡트하고 조비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그전에는 뭐 아이온큐도 말씀드렸고, 어쨌든 어, 금리 인상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주들이 인기가 많죠. 어, 뭐라고 할까? 은행주 손이 안 가잖아요. 은행 보험주 여러분 뭐 손이 가십니까? 매매 가시나요? 모르겠어요. 금리 인상기에 은행 보험주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손이 가시나요? 오히려 그런 상승률이 미미합니다. 예. 금리 인상기 그런 거 다 좋다고 하는데 상승률이 미미해요. 안전하게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게 매매를 하는 거고, 공격적인 투자 스타일들은 사실 그런 쪽에 매매를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성장주들에게 투자를 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쪽에 다양하게 관심을 가져보시고, 오늘은 뭐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실적 발표하는 기업 중에 제가 픽으로 골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는 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중에서 픽으로 뽑아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언급해 드린 거는 뭐 자리가 높은 것들은 조금 뭐 신규로 매수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낮은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높은 자리에서 파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전략이니까요. 한번 여러분도 열심히 찾아보시고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하신 다음에 나름대로 PER도 계산해 보시고 PSR도 계산해 보시고 이런 거 해보시면서 차트도 보시고 이제 어쨌든 주가는 수급에 의해서 자리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런 걸 좀 보시고 매매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뭐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선물은 계속 내리고 있고, 유럽도 상당히 조정받고 있고, 러시아가 또 4% 넘게 떨어졌네요.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한번 이슈가 이게 뭐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요. 뉴스 보도가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믿을 수도 없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